안녕하세요.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신통일한국 국민연합 원로의 경기남부 이재홍입니다. 오늘 12월 7일 목요일 원로들의 길잡이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께서 북한 정부의 정식 초청에 의해 북한을 방문하여 7박 8일 일정을 가졌던 32주년 되는 이날을 기념하면서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기념하며 오늘의 원로들의 길잡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당시 어려웠던 방북이었습니다. 우선 철저한 하나님 중심한 반공주의자였던 문선명 총재와 무신론적인 인간 중심한 김일성과의 만남이었기에 세간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선명 총재께서 북한에 가서 매 연설마다 파격적인 그야말로 당시 북한의 주체 사상을 무시하고 하나님주의로 가야 한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정은 위 내용과 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한 편 보시겠습니다. 평양에 들어갈 때의 나의 심경은 원수의 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의 집을 찾는 기분이었습니다.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세계평화연합 문선명 총재의 소감입니다. (1991년 11월 30일) 문선명 총재 내외와 그 일행은 북한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고 김일성 주석이 보낸 특별기편으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1950년 12월 문선명 총재가 평양을 떠나 월남한 지 41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인 방문이었습니다. 평양 순안공항에는 해외동포 원호위원회 윤기복 위원장, 그리고 이번 방문의 초청인인 김다련 부총리 등이 마중 나와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문선명 총재는 공항에 마중 나온 형수 치지숙 씨, 누님 문효순 씨, 여동생 문효선 씨, 조카인 문병현 씨, 사촌인 문영환 씨, 형의 아들인 형의 아들. 농사들 문중현입니다. 병아리, 그만. 이병헌이야. 원래 수고하셨습니다. 누이 아들. 그리고 생질 김창호 씨 등 생사조차 알지 못하던 친족들을 48년 만에 처음 만났으며 그 자리는 뜨거운 감동으로 물결쳤습니다. 가족이 많습니다. 다 계십니다. 저 갑자기 만나면 모르겠네. 모르겠죠. 효순, 덕분에 이게 그다음에 딴 누나들은 어떻게 된다? 돌아가신 누나들 있잖아. 아버지 어머니 아니 그렇게 시갔지. 우리 사람 늙었어. 세월이 빠르다. 맞다 이렇게 저기 사람인데 형님들 형수. 재회의 기쁨에 벅찬 가족들에게 문선명 총재는 부인 한학자 여사를 소개했습니다. 작은 어머니 어찌되게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아들이 수고했습니다. 누구 다니? 셋째. 경호 차량들의 삼엄한 호의를 받으면서 일행은 모란봉 영빈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 통일교회 창시자로서
세계평화연합 총재로서의 문선명 총재를 초청한 북한 정무원 부총리 겸 대외경제위원회 위원장인 김다련 씨는 총재 일행을 영빈관까지 수행하고 문 총재 내외와 다시 한번 뜨거운 환영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날 오후 목난관 초대소에서는 환영 만찬이 있었고 문선명 총재는 7천만 동포가 화해하고 조국 통일을 이룩하자는 요지의 연설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존경하는 나련 부총리 그리고 귀빈 여러분, 오늘 본인과 본인의 아내 그리고 이 연설에서 문선명 총재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통일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40년 만에 평화에 왔습니다. 문선명 총재는 또 총재의 친필로 쓴 조국 통일이라는 글씨가 한반도 지도 위에 조각되어 있고 문 총재의 이름이 기록된 기념품을 윤기복 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문선명 총재가 평양에 도착한 다음 날 노동신문에서는 총재의 방문 사실을 크게 보도했고 문 총재가 만찬 연설에서 강조한 종교적인 내용까지도 삭제하지 않고 전문 그대로 게재하는 등 46년의 역사를 가진 노동신문에 최초로 하나님이란 단어를 싣는 이례적인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문선명 총재는 만수대 국회의사당에서 윤기복 위원장과 첫 번째 공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김다련 부총리가 모시고 아마 윤 위원장은 회담 중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잘 살고 있다고 북한의 실상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박보희 세계일보 사장이 문선명 목사와 세계라는 제목으로 문선명 총재의 세계적인 활동 사항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문선명 총재는 하나님주의에 입각한 참 사랑만이 남북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요지로 통일조국은 주체 사상이 아닌 하나님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사상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처럼 평양의 국회의사당에서 주체 사상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참사랑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설교했던 사실은 역사에 정무후무한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영생 생명을 가지고 이게 하늘과 땅의 상대입니다. 세계평화연합 총재로서의 문선명 총재는 해외동포 원호위원회 윤기복 위원장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동성명에는 조국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할 것과 핵에너지는 오로지 평화 목적에만 이용할 것, 그리고 이산가족의 상봉과 결합을 촉진할 것 등에 대한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선명 총재는 2대의 대형 헬리콥터를 제공받아 고향을 떠나온 지 48년 만에 정든 고향 평안북도 정주 땅을 밟았습니다. 초등학교 교정에 헬리콥터가 내리고 기다리고 있던 누님 문효순 씨 등 친족들이 반갑게 맞이하고 재회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문 씨 가문의 대를 이어온 형님의 장남인 문병현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에는 문선명 총재의 귀향을 학수고대하던 친척 40여 명이 모여 열렬히 환영하며 감격스러운 상봉을 했습니다. 이때 여기에 모인 문 씨 일가에는 40여 년 전의 환한 웃음들이 다시 재현되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문선명 총재는 이어서 꿈에도 잊지 못하던 생가를 찾았습니다. 방문 전에 북한 당국이 다소 손질해 놓은 듯한 생가는 48년 전 고향을 떠날 때 모습 그대로, 그리운 옛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문 총재는 옛날에는 이 집이 아주 커 보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 아주 작게 보인다는 소감을 피력했습니다. 원래 이 생가는 사각형 모양으로 앞과 양 옆에 세 채의 집이 더 있었으나 지금은 본체만 남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 흐뭇함을 더해줬습니다. 문선명 총재는 임종도 하지 못한 부모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내 어머니 성묘 그 이북 가서 하면서 어머니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오빠가 왔습니다. 동생이었습니다. 거기서 가지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멈추어가지고 눈물을 안 흘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면서 기도한 것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어머니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한 개인 방문이 아닙니다. 이북에 있어서 2천만 동포들을 살리세요. 38선을 키워가지고 만국의 해방의 자유천지를 맞이하죠. 남북에 있는 형제들이 같이 모시고 국경을 넘어서는 어떤 가드 가더라도 그 형제들의 우애를 보호하고 전부 다 효자를 보호하고 또 아들, 딸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천지가 안 됐으니 그런 천지가 될 때에 비로소 아들로 방문해가지고 눈물도 흘리고 어머님, 부모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돌아올 날까지 기다려주시기로 기도했다고. 묘소에는 북한 당국에서 새로 손질한 비석이 세워져 있었는데 글씨에 페인트가 미처 마르지 않았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2월 6일) 문선명 총재는 2년 8개월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감당한 바 있었던 흥남 수용소 근처에 있는 마전 주석 공간에서 이번 방문의 주 목적인 김일성 주석과의 역사적인 회담을 가졌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이 무너지고 세계적인 민주화가 진행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주체 사상을 기초로 한 독자적인 공산주의 체제를 고집해온 북한. 그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평생을 승공운동에 바쳐온 국제승공연합의 총재이며 반공의 기수 통일교의 창시자인 문선명 총재를 국빈으로 맞아들인 사실은 세계평화운동과 남북통일 진전의 역사적인 신기원이 됐던 것입니다.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은 시종일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2시간 반이나 계속됐습니다. 문선명 총재와 김일성 주석은 조국의 분단을 조속히 종결시키자는데 의견 일치를 받습니다. 문 총재는 특히 1992년부터 이산가족 중 고령자부터의 면회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국제 여론에 따라 국제 핵사찰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주장함은 물론 해외 동포들의 북한에 대한 경제 참여 요구 및 직접 투자를 약속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합의를 봤으며
지금까지 그 유례가 없는 획기적인 회담 성과를 얻게 됐습니다. 문선명 총재는 특히 회담 중에 김일성 주석에게 참사랑에 대해 설명하고 남북의 종교, 사상, 교육적인 문제에 대한 협력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회담 후에 김일성 주석이 베푼 오찬석상에서는 더욱 무르익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문선명 총재가 미국 알래스카에 초대형 광어 낚시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자 김일성 주석은 낚시를 아주 좋아합니다. 전에는 자주 했습니다. 문 총재님을 곰사냥에 초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시 북한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김일성 주석은 문 총재께서 미국 부시 대통령과 절친하다 하니 나를 좀 초대하라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8일 동안의 이번 방문에 문선명 총재를 위해 이례적으로 특별기와 헬리콥터를 보내는 등 최고의 예우를 아끼지 않았으며 특별히 오찬 때에 식사 메뉴까지 스스로 정하는 등 각별한 성의를 보였습니다. 문선명 총재와 김일성 주석이 서로 손을 맞잡고 걷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21년 노정에서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 화해한 것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일생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조국의 통일을 염원해온 문선명 총재. 하나님주의로 온 세상을 밝혀오는 데 앞장서온 문선명 총재. 문선명 총재 내외와 김일성 주석의 이 역사적인 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데 새로운 기원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전 세계 평화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1991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 7박 8일 동안 북한을 방문하면서 문선명 총재와 김일성 주석 회담은 평화 통일에 관한 주요 합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첫째, 한반도 통일의 1단계 인도적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이산가족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산가족 상봉과 결합은 노령자부터 실시한다. 둘째, 핵에너지는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며 공화국, 즉 북한은 순리적인 국제 핵 사찰을 받을 것이다. 셋째, 공화국은, 즉 북한은 해외 교포를 위시한 모든 국가의 대북한 경제 투자를 환영하며 군수 산업을 제외한 평화적 경제 사업에 통일그룹이 지원하는 대원칙에 합의한다. 넷째, 공화국은 남북 정상이 만나서 통일 방식을 토론 결의할 수 있다면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등 이와 같은 합의사항을 도출하였으며 그 후 실천을 하였던 것입니다. 문 총재께서는 김다른 부총리와 윤기복 부위원장 등 북측 고위 관리가 참석한 가운데 만수대 국회의사당에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주제로 2시간에 걸쳐 그의 평소 신념인 하나님주의와 두익사상 참사랑에 의한 남북통일 방안을 설파했습니다. 주체사상을 가지고 남과 북을 통일할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주체가 될 수 없다. 통일조국은 하나님주의로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문 총재의 연설 전문이 김 주석의 지시로 다음날 노동신문에 실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991년 12월 1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단 46년 만에 하나님이란 글자가 노동신문에 처음으로 게재되었던 것입니다. 합의사항에 따라 통일그룹과 세계적인 기반을 움직여 남북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게 되었고
평양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북한 사이에 자연스럽게 변화를 유도하는 경제협력 방법을 기능주의 위주로 이용하였습니다. 무력이 아닌 참사랑으로 하나님주의에 기반하여 계급투쟁에 기초한 공산주의 이념을 넘어서는 승공사상을 기조로 하면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순수한 통일운동으로 평화적 남북통일의 길을 합의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문 총재와의 합의문을 대승적으로 이행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실현된 햇볕 정책의 남북 경제 협력과 평화 정책의 기조를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1991년 남북 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정에 대한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와 공동선언 발표하였고 1992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의 핵사찰 협정에 조연하였으며 1994년부터 금강산 개발 및 관광과 남북 경제협력 활기를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문성명 한학자 총재와 김일성 회담의 1991년 12월 6일 사개한 합의사항을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평화적인 남북통일의 기본 원칙은 남북통일은 하나님주의 참사랑으로 그리고 남북통일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국제관계의 연대와 상호 신뢰성 있는 민간인 조직과 국민의 정서가 함께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입니다. 이런 내용을 문선명 총재 네 분께서 32년 전 목숨을 걸고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 앞에서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강력히 외치셨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남북통일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신통일 한국을 위해 원로 지도자들께서 앞장서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원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다는 양무, 원로, 신무, 대안 이 효를 보시고 여야를 막론하고 사리사욕, 당리당략에 의해 중상무략 고무술수를 일삼는 몰입에 같은 위정자들 그런 자들 과감히 척결하시고 본연의 양심에 따라 나라와 백성을 치리해 나가는 지도자들을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원로들께서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우리 원로들이 없으면 가정도 나라도 세계평화도 미래도 없음을 아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원로들의 길잡이 12월 7일 목요일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